맛 칼럼니스트로 유명한 분이죠. 황교익 씨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원장에 임명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과연 적절한 인사냐라는 문제 제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뭐 민주당에서는 대체적으로 옹호하는 편 같은데 또 그 안에서도 조금 다른 흐름도 엿보이고 그렇습니다. 이게 내부에서 본격적으로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는 최초의 인사가 될 가능성도 좀 점쳐지곤 합니다. 이 문제부터 좀 먼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거 박 의원님이 조금 여러 가지 상황을 잘 아시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봅니까 이거? 근데 이 낙하산에도 좀 이 종류가 있고 등급이 있는데 네. 이 경우는 너무 심한 낙하산이에요. 아, 심하다. 그러니까 이 문화부 산하에 그 산하단체가 한 60개 정도 있습니다. 산하기관이. 그 중에 유일한 연구기관이에요. 네. 이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네. 그래서 전문성이 필요하고 또 전문성이 강조될 수밖에 없는 그 연구원의 연구위원들이나 연구원들 보면은 다 이제 박사급, 석사급 이제 이런 전문가들이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한교익 씨는 마칼럼니스트라고는 하지만 문화관광연구원에 어울리는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보기가 어렵죠. 낙하산도 그 기관 출신이 아니라 하더라도 네네. 그 방면의 전문가나 또 학계의 권위자나 이런 분들이 오면은 일시적인 저항이 있어도 결국에는 수용을 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 경우는 너무 심한 낙하산이다. 이게 첫 번째인 것 같고요. 네. 근데 이게 문화부 산하기관이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단 문화부 장관부터 그 최희영 문화부 장관이 사실은 뭐 플랫폼 전문가지 그분이 문화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 분야의 행정 경험, 행정 능력 이런 게 좀 논란이 됐던 분입니다. 근데 장관부터 그런데 얼마 전에 그 서승만 씨, 개그맨이죠. 예. 이분이 국립정동극장장 대표가 됐어요. 물론 그분도 이제 그 코미디언 개그맨이기 때문에 뭐 아예 관련이 없느냐라고 하면은 또 다른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정동극장은 정통 희극인들이 예. 공연하는 그 공연장이잖아요. 예. 근데 거기에 대표를 할 만한 경력이 저분이 어디에서 찾을 수 있지? 그런데다가 그 이전에 정동극장 이사장으로 영화배우 장동직 씨가 또 임명이 됐어요. 그때부터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지금 황교익 씨 인사만 가지고 문제 삼는 게 아니고 누적이 된 겁니다.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이 정권과 비교적 가깝다고 할 수 있는 문화예술인들이나 문화예술 단체에서도 공개적으로 불만이 나오고 문제제기가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굳이 이렇게 왜 황교익 씨를 이 문화관광연구원 문체부 산하의 정책연구기관의 장으로 왜 황교익이냐 이런 인물이냐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래서 문화연대는 아마 그렇게 표현을 좀 뭐 내일 더 자세하게 하겠지만 이 전문성이나 공공성보다는 이 대중적인 인지도, 네. 또 정치적 이해관계, 예, 또 사적 친소관계, 친소관계 예, 이런 부분이 좀 과도하게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비판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적절한 낙하산 인사가 있다면 그 조직의 긴장도를 높이고 창의력도 높이고 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 낙하산 인사가 잘못했을 경우엔 오히려 이제 조직의 발전을 가로막고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을 불러 일으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지금 황교익 씨가 이 기관, 이 국책 그 연구기관에 수장으로서 적절하냐, 이분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문화예술인들도 반발하고 네. 그 조직 내부의 이제 연구위원들도 반발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 인사가 좀 잘못된 인사다. 결국은 이런 원칙과 기준을 너무 벗어난 인사라는 것이 결국 이제 권력의 사유화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 있어서 불길한 조짐들이 좀 보이고 있다. 이 부분은 지나치게 정파성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가령 뭐 예를 들어서 그 조국 씨의 부인 정영심 씨가 그 징역 4년을 선고받았을 때 그거를 그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고 있다. 뭐 이렇게 해서 입시 비리를 옹호하고 예수에 비교하는 이런 이제 말도 안 되는 이제 그런 표현들을 한번 한 적이 있고 또 2021년도인가요? 그때 그 이천에서 네. 쿠팡 그 물류센터에서 불이 났을 적에 그 이재명 그때 당시 도지사가 거기 잠깐 들렸다 저 밑으로 내려서 황교익 씨하고 떡볶이 먹방을 했어요. 먹방했죠. 그래서 예, 굉장히 비판이 많이 있었는데 이거는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가 벗어나 있다고 봅니다. 아니 안에서 불구덩이에서 사람이 못 나와서 바깥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그때 이제 희생자도 나왔죠. 크진 않았지만 이제 그런 가운데서 과연 음식 먹방을 할 수 있는 거냐?
그럼 이런 정도의 인식과 사고 방식을 가진 사람이 문화예술기관의 수장으로 적절하냐? 네. 저는 이 부분은 굉장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대통령이 굉장히 잘못된 인사를 하고 있다. 아니 어떤 정권이든지 그 집권 과정에서 기여했던 인물들을 기용하는 그 이른바 이제 낙하산 인사라고 그러죠. 그게 있죠. 네, 왜 네. 없겠습니까? 과거에도 이런 논란이 다 있어왔죠. 많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 이제 개연성이나 혹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전문적인 능력이나 근데 이런 게 있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낙하산하고 그런 게 전혀 없이 굉장히 좀 엉뚱한 그런 낙하산을 내리꽂는 거하고 이게 경우가 많이 다른데 이 경우는 이제 후자에 가깝다고 보고요. 황교익 씨가 뭐 맛칼럼니스트로 많이 알려져 있고 방송에도 많이 출연하고 뭐 유튜브 이런 데서 대중적으로 친근한 얼굴인 건 맞는데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요구되는 그런 전문성이 있다고 보기가 어려워요. 어떤 면으로 보더라도. 네. 저분의 그런 면모를 글쎄요. 뭐 이재명 대통령은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저는 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마칼럼니스트로서의 저분의 전문성에 대해서도 문제제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동안 네. 논란도 많았고. 근데 굳이 저런 분을 저기 앉혀가지고 가뜩이나 이제 문화예술 분야에 거듭된 이런 어떤 인사 논란으로 인해서 해당 분야 종사자들이나 관련 단체들 전문가들이 굉장히 예민해 있는 가운데 네. 한 번 더 이런 인사가 이루어지니까 이쪽 분야를 그냥 아무나 갖다가 내리꽂아도 되는구나 라는 어떤 불쾌감 같은 것들이 지금 저는 표현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근데 이제 문화예술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이나 혹은 당사자들이 굉장히 또 프라이드나 강하죠. 자존심이라는 게 굉장히 강한 분들이잖아요. 네, 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장관부터 시작해서 거듭된 이런 인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는 이쪽 분야를 아예 모르기도 하거니와 이쪽 분야의 그 뭐랄까 이쪽 분야를 존중하지 않는구나. 근데 이런 불쾌감들이 저는 묻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네. 국민의힘이나 일종의 이제 진영적인 그 차원에서의 반대가 아니고 사실은 진영 내부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그러니까요. 네.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재명 대통령이 좀 귀 기울여서 이런 어떤 불만이나 문제 제기를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바람직하게는 황교익 씨가 저는 본인 스스로 물러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 연구원 60개 그 문화부 산하의 그 산하 기관들 중에 유일한 연구기관인 저 기관의 전문성을 저분이 담당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다가 꼭 저분이 연구자로서의 전문성이 아니더라도 그러면 저런 연구기관을 이끌 수 있는 출연 연구기관을 이끌 수 있는 그런 행정 능력이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있느냐 그 측면에 있어서도 검증된 게 없거든요. 검증된 것이라고는 방송에 많이 나와서 대중적으로 친근하다. 네. 그리고 본인이 어쨌든 뭐 마칼럼이라는 직업을 하면서 유사 분야죠. 유사 분야에서 뭐 알려져 있다. 대통령과 그 친소 관계가 있다. 이것 이외에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인사가 반복된다면 결국에는 이 정부가 별로 다르지 않구나. 그러면 지난 정부 때 윤석열 정권 때 그 당시 야당 시절의 민주당에서 비판했던 윤석열 정권의 인사를 되돌아보면 네. 얼마나 그렇게 다르냐. 이런 문제 제기가 뭐가 다르냐? 거죠. 그러니까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이렇게 가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저는 뭐 그냥 그 보은 맥락을 인사라고 어떻게 생각합니다. 예? 보은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보은 인사다. 일종의 이제 진영 인사고 보은 인사한 거죠. 황교익 씨가 어떤 기여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네. 그것 이외에는 사실 뭐 이야기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뭐 그 서승만 씨, 장동직 씨 네. 이런 분들도 문화예술계 인사들 중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지지했거나 이원종 씨도 마찬가지고 네, 네. 혹은 앞장서 지지했던 이런 분들이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 분들 저는 기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그분들에게 맞는 자리에 기용하는 자리가. 게 적절한데 네, 네. 전혀 맞지 않는 자리에 기용하는 건 문제고 그리고 크게 논란이 안 됐습니다만 몇몇 이해 못할 대목들이 있는 게 지금 이른바 이제 대장동 변호인들이 네, 네. 대통령실 중에도 민정수석실 민정수석실, 중심으로 네. 포진이 돼 있다든지 아니면 유엔대사 같은 경우는 정말 다자회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그런 특수한 분야인데 거기에 대통령 그 대장동 변호인이었던 분 변호사를 그리고 그분이 변호사 활동하던 시절에 그런 민간 차원에서의 그런 다자외교나 국제교류나 이런 데 전문성이 있느냐 그것도 아니라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건 좀 납득하기 어려운 인사들이죠. 물론 어느 정권에서나 이런 뭐 이제 정실 인사 혹은 뭐 이 진영 인사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낙하산 인사.
그러나 이제 이 정권은 너무 초기인데다가 음흠. 그리고 어쨌든 이 정권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또 이 정권이 성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요구와 주문들이 있는데 인사 분야만큼 사실은 대통령의 권한 중에 민감한 분야가 없어요. 네. 근데 이런 민감한 분야에서 거듭 이런 인사가 진행된다는 거는 아무리 여기다 대고 뭐 저걸 이해하거나 내지는 뭐 긍정적으로 보려 그래도 당연히 이런 문제 제기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당대표 때 공천하는 걸 보면 그때 이제 비명 행사라는 말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반대파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배제하고 본인의 변호사들을 포함해서 자기 편은 어떻게 해서든지 사실 공천을 줬거든요. 이제 그런 인사 스타일이 지금 여기에 지금 연결돼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 지금 또 견제 세력도 없고 본인에 대한 국정 지지도 높고 이러기 때문에 저는 조금 대통령이 뭔가 좀 간과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그냥 그때는 지나가는 것 같지만 네. 저것이 국민들 인식에 다 하나하나 다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일정 수준을 임계점을 넘어서게 되면 그때부터 저는 이제 민심 위반이 시작이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역대 정권이 민심 위반으로 무너지는 그 바탕에는 권력형 비리나 뭐 이런 부분도 있었겠지만 적어도 87년 민주화 이후에는 사실 인사의 잘못이 가장 큰 저는 원인으로 네. 요소로 저는 자리 잡고 있다고 보거든요. 이걸 이제 계속 유지해가는 것이 도움이 되니까 저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심판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번 6.3 지방선거를 통해서 충분히 발현돼서 네. 발현되면 이제 더 이상 내란 프레임으로 저는 먹고 살기 어렵다고 보거든요. 정권도 네. 여당도. 그랬을 적에 이제 이런 인사들이 계속 반복이 됐을 적에 저는 이제 국민들도 여기에서 피로감을 느끼고 점점 이재명 정권이 잘한다 했지만 이제 다시 한번 쳐다보게 저 사람들이 정체가 뭐지? 왜 저런 사람들이 국민의 세금을 먹는 저런 중요한 자리에 앉아 있는 거지? 이거 저는 따져보기 시작할 거라고 보거든요. 네. 이럴 때만이 여기에 전문성과 공공성이 저는 발현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인사에 있어서.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 지금 황교익 씨 인사가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죠.